실제 투자도 하고 대박 났던 사례. 이 친구는 를 개인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 저는 을 개인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 2배 이상씩 갔거든요. 진작 좀 알려주지. 완전 쓴맛 본 거는요. 쓴맛 본 거는 완전 물린 거. 스믹 출신은 또 다 같이 투자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공식입니까? 아니면 좀 오해가 있는 걸까요?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가치 투자를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네.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요. 다만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성향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네, 실제로 저희는 세션주에 가져오는 종목들이랑 실제 투자하는 종목들이랑 좀 상이한 경우도 좀 있고요. 보고서 하나 쓸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저희는 한 7일 정도 잡고 쓰고 일주일 있습니다. 정도? 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막 밤새면서 쓰고 발표하고 한 3일 만에 홀랑 팔아먹고 없는 것 같죠? 사회 나와서 저희 스터디 해봐봐요. 핏대 올린 사람 이거 간다. 목표 주가 나는 2배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홀랑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각자 이제 스터디 스타일은 또 다른 거니까 본인들이 리포트를 만들고 혹은 또 실제 투자도 하고 대박 났던 사례 하나씩 좀 얘기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보고서들이 다 주가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다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 둘 다 실제로 작성했던 개인 보고서가 2배 이상씩 갔거든요. 이 친구는 재룡전기를 개인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 저는 성일 하이텍을 개인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 와, 딱 작년 여름에 작성을 했다 보니 와. 주가 수익률이 그 2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작 좀 알려주지. 다 좋았던 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난 것이 있었다. 네. 네. 그런 리포트 쓰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다 투자를 해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쓰는 리포트 안에서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완전 쓴맛 본 거는요? 쓴맛 본 거는 완전 물린 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만큼 그래도 시장만큼은 그래도 빠졌던 종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 지금 30만 원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28만 원대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물린 거 얘기해달라 했더니 네. 잘된 것만 얘기하고 있어. 사실 시계열을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도 물리는 것도 엄청 그쵸? 다소 있긴 네, 합니다. 그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웃자고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리포트 작성할 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아까 이제 스크리닝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 다 설명하자면 엄청 길 테니까 네. 대략의 프로세스? 내부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탑다운 접근법이 있고 바텀업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텀업 접근법의 경우에는 뭐 최준철 대표님께서 리노공업 발굴하셨듯이 마진율 같은 거를 보고 왜 돈을 잘 벌까를 후행적으로 사고하는 접근법을 말을 하고 탑다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크게 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를 할까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이 기업을 분석해보자 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 산업에 좀 무게를 많이 실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보고서도 있는 반면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저희가 각자 이제 스크리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각자? 이제 근데 이제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탑다운 좀 논리가 있고 바텀업적인 논리가 있는데 이제 각자의 좀 스타일대로 스크리닝 해오고 그 해온 종목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토의를 많이 나눈다. 우리 이번 주엔 무슨 보고서를 쓸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종목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이 종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보고서를 되게 쓰게 되는데 그럼 먼저 이제 이 보고서를 우리가 결국에 뒷면에 30페이지라는 분량 안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30페이지씩 써요? 네, 30페이지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이 기업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을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하게 되고 개요를 작성한 뒤에는 역할 배분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발생하는 세부적인 좀 더 토의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막 다니기도 해요? 저희가 탐방을 직접 가본 경험은 없는데요. 다만 그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너네 누구냐? 우리 회사 한번 놀러 와라라고 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쵸. 또 스믹에서 보고서를 써주면 왜냐면 스믹에서 나오는 리포트 기업들도 물론 이제 증권사 스몰캡이나 이런 데서 커버하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분석 대상을 고를 때 이미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혹은 유명해진 종목은 뭐 일부러 걸러야겠다 아니면 그걸 좀 참고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에서 아직 보고 있지 않는 뭔가 숨겨진 옥석을 찾아내야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지 않은 스몰캡 중심으로 좀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상장한 주식들 중심으로 좀 보려고
받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라지캡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무조건 보고서 쓴다고 해서 사실 주가가 다 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얘는 정말 증권사가 말한 대로 비전을 잘 그려주고 있고 앞으로 돈을 잘 벌 회사 같은데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고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규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라지캡도 이제 좀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도 쉽고 공부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한 계단 몇 계단 올라가서 시작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맨바닥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그걸 발굴했을 때 어떤 네, 네, 희열 희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학생다운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다운 접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의료기기 회사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직접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정말 데이터상 찍히는 것만큼 반응들이 좋은지 이제 엔터 기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좋아하고 콘서트를 많이 보는지 이런 좀 더 정성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보고서에 녹아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얼굴 쳐져서 리프팅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긴 한데 저도 옛날에 그 좀 해봤거든요. 미용 그 의료기에 관심 있어서 피부과 이런 데 막 전화 많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뭐 많이 쓰나요? 사람들 뭐 많이 문의해요. 그런데 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 많이들 찾으세요. 빨리 오세요. 언제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돼서 그런 건가라는 싶기도 하고. 혹시 두 분은 사모펀드 인턴도 하고 있고 금융 쪽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자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취업과는 별개로 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본. 이게 또 이 질문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갈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제 일상에 뭐 시간을 할애해서 종목 공부를 하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게 힘들다고 최근에 느껴져서 내 직업과 그리고 내 일상과 좀 양립 가능한 투자 그 스타일은 뭘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점에서 도달했던 결론이 VIP 자산운용의 이제 최준철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투자 기법이기도 한데 정말 좀 성장성이 보장된 산업 내에서 좀 바텀업적인 강점이 강한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최근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빈도를 좀 줄이고 긴 호흡으로 쭉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려는 그래야지 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일상에 좀 지장이 많이 안 가고 주식과 일상이 좀 병행 가능한 투자 스타일이라고 최근에 느꼈습니다. 지금 약간 사모펀드에서 투자 그 인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펀드는 약간 뭐 비상장도 좀 있을 거고 네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비클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어깨너머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세상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느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것 말고도 네, 뭐 맞긴 한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장사들이 많기 때문에 퍼블릭 마켓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혁 회장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저 또한 마음이 편한 투자가 하고 싶은데요. 뭐 가령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제 이 기업과 오늘의 이 기업과 당장 내일의 이 기업이 특별한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업 환경을 겪고 있는, 헤쳐나가고 있는 기업인데도 주가에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이거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다 보니 좀 스스로도 많이 갉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사실 스믹을 들어왔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회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네, 저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유니버스를 넓히는데 좀 집중을 했어가지고 회전율을 의도적으로 많이 높였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낮췄습니다. 유니버스를 넓힌다라는 건 내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네. 왜 공부하려고 아니면? 네, 공부의 목적으로 돈을 좀 태워야지 좀 진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천을 하고자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줄여가면서 집중하려고. 네, 맞습니다.